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태제대 제 두 번째. 제가 작년에도 2023년도에 태제대학교 입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그 경험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올해 2024학년도, 올해 9월 달에 시험을 보는 태제대학교 2차 영상. 자, 그럼 태제인재 전형과 자격인재 전형에서 필요한 그 어떤 평가 요소가 뭔지부터 먼저 봐야겠죠. 빠르게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태제대학교 미래인재전형 70명 뽑습니다. 자, 2024년 8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검정고시 해외고 일반고 학생들 뽑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제 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그룹 토론 70에 개별 면접 30인데 이 그룹 토론이 예전에 한 18년 전에 건국대학교 입학사관관제 시절에 1박 2일 면접과 흡사하다. 시사에 대한 어떤 그 제시문을 주고 한 60분 동안 6명이, 그러니까 이제 한 명당 한 10분 정도를 시간을 안배한 거죠. 개별 면접은 혼자 들어가서 보는 1대1 면접인데 이 면접은 우리가 10분 정도 우리가 그 할애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면접 준비할 때도 MMI 의대 지금 뭐 서울대, 성대, 경희대, 그다음에 고대 다 편입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울대 같은 MMI 면접 같은 경우는 60분을 봐요. 혼자 들어가서. 이거는 개별 면접으로 60분을 9가지 문항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 그 시간 안배, 다시 말하면 면접할 때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한 생기부와 혹은 검정고시 일부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 서식했던 프로젝트 내용이 어떤 제시문의 연관성을 갖고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제시문에서 물어보는 어떤 관점의 답을 독창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굉장히 호감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답을 얘기할 수 있냐는 머릿속에서 그 내용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컨텐츠 내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컨텐츠가 생기부면 생기부, 생기부 대체서식이면 생기부 대체서식이 징빙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단계에선 이것이 제시문 속에 넘어서 제시문 속에 녹아서 어떤 식의 내 사유와 내 생각을 입학사관관들에게 나의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연습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혹은 서울대 같은 경우면 60분이라는 긴 시간 안에 내가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그 생각의 과정들과 사회의 능력들을 말로서 입학사관관들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프로젝트를 한 기반으로 해서 나의 관점들을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훈련이 없이는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다. 태제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저를 통해서 이 정보를 알고 급하게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맞춰 있지만 사실은 태제대학교도 1년 전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상원의 뭐 연출이나 시나리오 전공이나 또 서울예대 문창과의 그 실기 시험이나 서울대 의대의 어떤 MMI 면접 시험이나 어떤 생계부 대체 서식을 프로젝트를 하는 시험이나 지금 태제대학교의 이 시험들 다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한 번에 이 평가 방법과 기준들이 익혀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서류들은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태제대학교를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대학을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꾸준하게 커리큘럼을 잡고 로드맵을 잡고 시간을 들여서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만큼의 준비 시간과 로드맵을 갖고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라. 이 권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정이 없이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자,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기 자신을 이제 디벨롭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태제 미래인재 전형은 평가 방법 보시죠. 복수의 평가위원이 지원자의 제출서를 통해 드러나는 학업 역량, 자기 주도적인 경험, 항상 경험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필드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내 경험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한 그 컨텐츠를 갖고도 내 경험이죠. 내 경험을 갖고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수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릴 지금 환경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인구 문제도 어려운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의 어떤 그 학과적인 관점만 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융합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미와 내가 이걸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과 이 문제를 혼자서만 한 게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했던 협업의 경험과 그걸 통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런 경험들 정말 살아있는 이런 교육의 컨텐츠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 우리 후학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앞으로 반성하면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을 원한다면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겁니다. 아직도 정말 이 시험지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암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교육은 앞으로 좀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제대학교는 학업 역량, 자기주도 경험 이 문제 해결 방법들을 굉장히 어떻게 너가 너의 관점에서 했냐를 중앙점을 둬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해결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어떻게 성장 가능성을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태제 인재상에 부합한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태도, 난강 극복의 의지 모든 일은 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드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지금 다 개발해야 되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학생은 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 어떤 학생은 공부 대신에 이런 어떤 학생부 종합적에 맞는 DNA를 갖고 있는 학생 등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학생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어요. 장점이 하나도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부분만 많거나 이런 학생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보석 같은 장점들을 이런 어떤 입시 유형에 맞춰서 트레이닝시키고 변화시켜야 될 게 이 선생님의 제 목적이고 제 목표인데 보면은 가로서 극명하게 나눕니다. 한 부류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 부분 위에다 나의 장점을 갖고 더 노력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쌓겠다. 이렇게 이제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제적인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마저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학생이 바로 대학 합격을 넘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고요.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못해. 또 나는 안 돼.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아이가 안 된다고 딱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그런 학생들은 그런 부모들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걸 만나 이 대학뿐만이 아니고 어떤 걸 만나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관점이고 내가 이것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신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겠죠. 뭐든지 다 어떤 일과 어떤 공부에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나의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한 성취를 맛보겠다. 이 어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난강 극복의 의지, 적극성, 진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래요. 이게 태제 미래인재 전형의 평가 요소 답니다. 이걸 어떻게 서류와 면접에서 본인이 제시된 어떤 문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내 목소리로 학생 그 목소리로 어떤 사람이 암기한 걸 넣어줘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본인의 관점과 본인의 목소리로 이걸 얘기할 수 있냐가 결국은 합격하는 지름길이고 합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는 3배수로 하고 2단계에서 10분 내외에 개별 면접으로 해서 이렇게 본다. 개별 면접 30%에서는 제출 서류 활동 경험 관련 질문을 그러니까 본인이 한 서류, 생기부 대체서식과 생기부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 에세이를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어떻게 이 관련된 질문을 얘기할 수 있냐 성장 가능성을 보고요. 재심은 토론 면접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60분 그 다음에 토론 준비하는 시간은 한 15분, 한 60분을 갖고 6명의 학생들이 그룹 토론을 하는데 제시분 기반 토론을 통해 논리적 분석 및 표현 역량,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리 있게 말로서 혹은 글로서 표현하냐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A부터 Z 답니다. 이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융합적 사고 및 문제 해결 역량, 소통 및 협업, 이걸 본다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일반인 면접하고 흡사합니다, 예전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혁신인재 전형 20명밖에 안 뽑는데 2024년 8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통한 뛰어난 성과 도출 또는 사회 기여.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편의점 알바한 학생이 거기서 알바한 경험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자기가 경영학과에 가는데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 경험을 어떤 식으로 직접적인 도출해서 어떤 식의 결과를 얻었다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입증해서 대학을 간 거거든요. 이것을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주관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자기혁신 인재 전형은 서로 100%다. 자기혁신성 발표 30%와 개별 신청 먼저 70입니다. 미래 전형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퇴직 미래 전형하고 다른 게 그룹 토론 면접은 보이지 않죠. 자, 볼게요. 평가 요소. 복수의 평가위원이 지원자의 제출서를 통해 드러나는 자기 혁신성과 탁월성. 남들은 이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자신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같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시절 때 그 생명공학과 학생을 보냈는데 그 학생은 내신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어떤 학교도 일반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었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부탁한 게 뭐냐 선생으로서 정수기를 관리하는 일을 너가 해라. 그 정수기 관리하는 게 지금이야 이제 코디분들이 계시지만 예전에는 정수기만 딱 와서 물만 넣어주고 갔거든요. 너가 닦고 이거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정수기의 식음료를 학생들이 다 마시는데 깨끗하고 정갈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라. 이거에 의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켰고 이 정수기 관리하는 그거 갖고 이 학생은 자기 내신보다 훨씬 높은 대학을 입학사정관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혁신성이에요. 편의점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중요하면 아무리 자꾸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그 일 안에서의 뭐가 중요한 말입니다.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의미를 갖고 타인들에게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이비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아이비리그 국내 입시 다 연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지금 거의 15년, 16년이 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18년, 19년째가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아이비리그와 국내 상위권 대학에서 또 태제대 같이 혁신적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의 어떤 포커스가 뭐냐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사가 문제 하나 더 맞고 더 풀고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정말 앞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어떤 지식을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들은 다 우리가 AI, 챗 GPT를 통해서 금방 우리가 모을 수 있으니 정보를 그럼 모으는 그 관점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시선은 그 시점과 관점을 갖추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자기 혁신성의 탁월성 대신에 주관적인 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과 논리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경험, 문제 해결과 공동체 기여 및 협업 능력 및 리더십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태제 인재상의 부합도, 지원 동기 및 태도. 가장 가르칠 때 어려운 게 지원 동기입니다.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 건 있어요.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목표는 있는데 왜 가야 하는지는 모르는 게 우리 교육의 문제점인데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걸 찍어서 제가 우리 대중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 정보를 갖고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젊은 시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학을 준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탁상 공론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실제 이 어떤 프로젝트 능력을 갖고 내가 어떤 위기와 어떤 내가 그 갈등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살면서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갖고 체계적으로 내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야만 앞으로 지금은 안 변해도 20, 30년, 4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변할 거니까 그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기 혁신성과 발표 30%, 그래서 자기 혁신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돼요. 5분 내에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저와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 뭐 퇴지대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의대라든가 뭐 경영학과라든가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디스 같은 소프트웨어 학과라든가 뭐 건축학과라든가 공학과를 가는 학생들 저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1차에 서류를 저하고 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합격이 돼야 또 3차 이제 최종 시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카이스트 디스 같은 학교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장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1차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내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그럴 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쓸 거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이렇게 갈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관점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혁신 성과에 대한 발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태지대학교에서도. 평소에 그 훈련을 굉장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꾸준하게 지금 이거를 본 학생이 이번 연도 바로 한 2, 3개월 있다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 학생일 수도 있지만 한 달 있다 넣어야 되는 학생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는 지금 고2인데 내년에 한번 열심히 저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제가 포커스를 잡아서 1년 동안 준비해서 가보겠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올바른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 혁신 성과에 대한 발표를 통한 창의적 비판적 사고 역량, 진취적인 태도 및 성장 가능성을 보고요. 입학사관관들이 개별 신청 면접 70%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제출 서류와 활동 경험 관련 질문을 통한 학업 역량 및 자기 개발 역량. 지금 다 개발되어 있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진취적으로 더 개발될 수 있는 학생의 그 역량을 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본다는 겁니다. 리더십 및 소통 역량,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20분 동안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서울대 의대도 마찬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60분이면 60분, 20분이면 20분 나오는 문제 등을 다 머릿속으로 내가 연습을 통해서 정말 누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강의를 한 번 더 나누지 말고 다음 강의까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제대학교 그러면은 어떤 식의 서류가 들어가는가? 자, 보겠습니다. 에세이 그래서 볼까요? 자, 태제 인재 전형, 자기혁신 인재 전형, 사회통합 전형 다 마찬가지로 에세이 문양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태제대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를 개인적인 관심사. 그럼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태제대 학교는 어떤 학교라는 걸 먼저 인지해야 되죠. 그 안에 본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태제대학교에 녹아들 수 있는가. 태제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가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관심사가 있으면 가치관도 있습니다. 포부 등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태제대학교가 그 목표를 내가 A라는 학교를 가는데 A라는 학교가 나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뽑히는 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학교를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도 되죠.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학교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여러 아이비리그 학교에 대학을 붙어놓고 내가 정말로 더 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잘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를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간판에 따라 가는 것보다는 물론 아이비리그 자체가 간판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내 목표와 꿈이 어떻게 잘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도울 수 있는 학교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인 사고관이 중요합니다. 자, 사고관, 관심사, 가치관, 포부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태제대학교를 파악한 시점에서 띄어쓰기 천자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최근 3년간 팀활동에서 팀원이나 팀의 리더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던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3인칭 관점의 얘기가 아니라 1인칭의 내 이야기. 성장했던 사례의 객관적인 팩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어서 거짓으로 사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작은 거라도 좋으니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일들을 쓰기 바랍니다. 3번. 교내에서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성과 혹은 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시하고 교내외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좀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아 실행했는지 이게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사와 관점이 있기 때문에 포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해결 방안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100이면 100, 200이면 이게 다 해결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얘기가 똑같은 문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은 무엇인지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경험이 많고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선생님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고 합격하기 위해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더더욱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빨리 이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찍을 수 있겠네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태제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금방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만드는 방법을 갖고 태제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